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매매사업자 사실상 사용 선고. 그럼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고, 앞으로 매매사업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삼이 그래서 뭐 망했고 어쩌고 저쩌고 저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드리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끝까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단기 매매 이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이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입찰, 낙찰, 잔금, 명도, 인테리어 매도. 네. 뭐 제가 이렇게 쓰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해보신 분들 쉽지 않은 과정들이라는 거 다들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즉, 부동산 단기 매매는 이거는 자본소득이 아니에요. 네, 노동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입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낙찰받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잔금, 우리가 뭐 대출 알아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안 나가죠?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집을 열어보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개판이 이런 개판도 없어서 인테리어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매도까지, 우리 부동산들한테 얼굴 돌리면서 매도까지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자본소득이 아니에요. 자본소득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과정을 정말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이상 걸리는 물건도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물건이 얼마 만에 팔릴 거라는 예상 자체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예, 상황도 워낙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뭐 매수자가 언제 나타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과정을 돌리는데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나의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죠. 다른 분들은 뭐 경매해가지고 뭐 다가구에 월세가 얼마고 뭐 한 건 매도하면 빌라 1,000만 원 벌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시죠. 경매 얘기만 하시죠. 근데 저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시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싸게 받아봤지만 결국 그 시장 자체, 그 도시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거 저희 멤버십 분들하고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귀가 떨어지도록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26, 27, 28, 29에 내 모든 거를 걸었다. 항상 말씀드리고, 지금 이 거대한 입주 절벽, 거기에다가 화폐는 엄청나게 풀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미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입주 절벽, 그리고 미래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확률에 배팅을 하는데 이제 모든 시계열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수도권 주요 지역의 토지 허가 거래구역,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까지 한 방에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봐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단기 매매에 목숨을 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건 팔아서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 여기에 목숨을 걸 게 아니다. 지금 시점은 부동산 투자의 진짜 본질, 자본소득에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중장기 인플레이션에 배팅을 해야 되고요. 결국 중장기 인플레이션에 배팅하면서 내가 아파트에 투자를 함으로써 시세차익 부동산으로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꼭 지금 그런 씨앗을 뿌릴 때지, 내가 매매 사업자로 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아 그러면 너 저번 영상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야 내가 이 말 들으라고 네 영상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완벽한 정답을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 뭔 말인 줄 알겠어. 뭔 말인 줄 알겠는데 나는 죽어도 단기 매매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진짜 이걸 꼭 하고 싶어. 나 단기 매매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죠. 네. 그래서 나는 매매 사업자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고, 분에 따라서는 안 좋은 댓글도 달아두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법인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투자법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야, 제가 느끼기에.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법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라. 그러면 부동산 투자법인이 뭔데? 자,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주택 추가과세 20%, 법인세 10%. 즉, 양도세로 내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아니에요. 소득세,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세가 얼마다? 30%라, 30%.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법인세 10%는 사실상 모든 비용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의 모든 항목, 도배장판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내가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 그 다음에 기름값, 심지어 밥값, 그 다음에 커피값까지도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왜냐? 내가 이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내가 부동산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미팅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라는 증빙을 통해서 이 법인세 10%는 사실상 모든 비용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법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세율이 얼마다? 20%라는 거예요. 20%. 그리고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100채를 팔아도, 1년에 내가 100채를 팔아도 20% 세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매 사업자는 내가 매매 사업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득이 같이 잡혀서 세율이 올라가는데, 법인은 여러분들이 100채를 사고 팔아도 20%라는 거. 세금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짤이죠. 네. 너 지정! 네, 조정지역 지정이 되더라도 법인은 뭐다? 주택 추가과세 20%만 납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정되는 순간 매매 사업자처럼 77%가 아니라요, 법인은 주택 추가과세 20%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본 세율 과표를 가져왔어요. 요거는 이제 매매 사업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법인 아니에요. 자, 제가 이 과표를 보면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곧 죽어도 나는 매매 사업자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분들한테만 제가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이냐? 나는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주부님들이나 은퇴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내가 5천만 원 미만으로만 1년에 소소하게 하겠다 하면은 세율이 15%죠. 그러면은 제가 이분들한테는 그래, 매매 사업자 하십시오 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 확실하게 이 세율에 강점이 있죠. 15%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한테 5천만 원이라는 돈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매매 사업자를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서,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으시니, 그리고 내가 1년에 소소하게 5천이야, 한 1년에 한 3, 4천만 벌어도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웬만큼 근로소득이 있고, 혹은 사업소득이 있고, 또 이것저것 연금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열심히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24% 구간이에요. 제가 그리고 아까 법인 몇 퍼센트라고 했죠? 20%다.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정말 주구장창 매매 사업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결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뭐 이 세율만 있나요?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매매 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세율이 올라가고, 그 세율이 언제 정해진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정해진다는 거야. 나는 뭐 세금 6%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나는 기본 세율 6%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계산해가지고 나 6%니까 요만큼 먹었으니까 뭐 얼만큼 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합산하고 보니까 다음 연도에 24%, 35% 구간이어서 그렇게 먹은 게 많지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조금만 열심히 해도 24% 구간,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과하게 열심히 했다. 내가 막 부동산을 막 1년 4개, 5개씩 팔았어요. 그러면은 35% 구간도 충분히 세율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법인으로 하면은 20%인데 이게 개인 매매 사업자 이거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궁극적으로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영상을 한 1년 전인가 6개월 전에도 올렸어요. 근데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그때는 진짜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뭐 법인을 하면 어쩌다 저쩌다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악플을 엄청 다셨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는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나는 뭐 지방에 가서 매매 사업자 하면 되는데 너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 법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지정돼도 법인은 주택 추가가세 20%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조정지역이 확대가 안 되던 내가 짊어지는 리스크는 없다는 겁니다. 법인을 선택하면. 물론 뭐 조정지역이 되면은 뭐 대출이라든지 내가 취득 시점에는 불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양도 시점에는 제가 개인 매매 사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취득할 때는 비규제니까 나는 양도세 기본세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 시점의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결정이 되는데, 법인을 선택하시면 내가 설사 불운하게 내가 취득한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인 주택추가가세 20%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개인인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뭐 사업을 하시는 거나 내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내가 배당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내가 기본세율 6%인 줄 알고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대로 나 기본세율 6%네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신나게 사고 팔았다가 28%, 35%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법인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개인인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법인하라고 그러지 왜 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냐? 당연히 단점이 존재하죠. 첫 번째, 설립이 어렵죠. 설립이 어렵다. 그러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택스에 신고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수강생을 모으고 그 수강생의 결과나 그 다음에 추후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빨리 모으고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분들이라면 굳이 법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설립도 복잡하고 막 등기해야 되고 복잡한데,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면은 나는 수강생을 빨리 모을 수 없으니 개인 매매 사업자로 무조건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주사미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립이 어려운데, 뭐 이거는 그냥 사실 법무사 쓰시면 돼요.
쓰시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만들어 주시고 푼돈의 승부사 주사위는 제가 스스로 만들었다. 네, 그 비용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은행에서도 조금 더 법인한테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매매사업자 대출이 서울 수도권은 다 막혔죠.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출이 나오는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 법인은 사실 대출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수금 제도를 좀 활용해서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자금을 동원해서 빠르게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경락자금 대출 받아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대출이 그 눈탱이가 아니라 뭐가 눈탱이죠? 법무사 비용이 눈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신용대출이나 혹은 내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실 분이 있으시다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법인의 대여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면 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법인 자체로도 신생법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대출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비싸긴 하지만 대출도 나온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게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자, 종부세 공제 비용이 0원이다. 여러분들이 종부세라고 하면은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인도 모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대신 공제 금액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이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이지, 이 대한민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체는 다 종부세 대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 공제 비용이 0원이에요. 즉, 단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종부세가 나온다는 가장 강력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법인하면 뭐 세금 폭탄이다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가이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르치고 매년 6월 1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즉슨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자고요.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매도하면 되죠?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5월 31일까지 잔금을 한 게 몇 건 돼요. 네. 그래서 종부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잘 찾아보지 않고 잘 연구하지 않고 그냥 법인하면 세금 폭탄, 그래서 이딴 걸 추천하냐 하고 악플 다시고 그냥 사라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라지지 않고 저와 함께 같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점, 취득세 무조건 12.4%. 네. 그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페널티 했는데, 자, 지금 우리 그 조정지역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두 번째 주택부터 바로 8.4%로 취득세가 강화됐죠. 그얘기는즉슨 이제 법인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가로치고 넣어놨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까지 취득세가 1.1입니다.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즉슨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지방도 공시가격 1억 이하, 수도권도 공시가격 1억 이하여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로 배제가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법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영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주택이 1.1이었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개인 매매 사업자가 유리한 포인트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정지역에서는 8.4%로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단점도 확실하게 상쇄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이거는 확실히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는 단점이에요. 매달 세무 비용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무실을 집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집이 제가 그 용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과밀 억제 권역인가? 그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주택을 추가로 신규로 매입할 때마다 취득세 중과가를 맞아요. 그래서 내 집이 과밀 억제 권역에 있다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하나 빌려야 되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도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법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는 확실히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지만 이제는 조정지역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꼭 단기 매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들 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 무주택은 개인 매매 사업자 해도 기본세율이다. 여러분들 무주택 개인 매매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그러니까 좀 뭐 존중은 합니다. 뭐 당연히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 제가 존중은 하는데 여러분들 매매 사업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해봤다라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선택하지 무주택자들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게 거의 없다. 네. 그리고 설사 있다 한들 제가 뭐 양보해서 설사 있다 한들 자 그러면 내가 몇 달 동안 내가 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주일 만에 팔리나요? 일주일은 안 팔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1주택자여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신규 낙찰을 못 받는다. 그리고 내가 운이 좋게 석 달 만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석 달 동안은 내가 입찰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입찰을 해야 돼. 근데 입찰을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낙찰이 되나요? 그러니까 무주택 개인 매매 사업자라는 게 사실상 이거는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주택을 많이 사고 팔려고 빠르게 사고 팔려고 이걸 선택하는 건데 내가 1주택자가 아니라면은 중과세를 받는다면 1주택자를 유지해야 된다면 내가 그 물건이 내 손에서 내 명의에서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입찰 자체도 못한다. 그러니까 즉 그거 자체가 매매 사업자로서의 취지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죠. 나는 단기 매매에서 빠르게 자산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그 개인 매매 사업자를 1주택자일 때만 중과세를 안 만든다는 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매매 사업자로서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지방 가서 매매 사업자 할 거고 그러면 그냥 하세요. 네. 그냥 그분들은 그냥 하시고요. 제가 왜 법인을 말씀드리냐. 지방 가서 법인 하셔도 되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법인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불운하게 내가 산 매매, 아직 매매를 못했던, 매도를 못했던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법인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법인 돈 어떻게 빼냐? 그거 못 빼는 거 아니냐? 제가 단기 매매는 그냥 내 생활비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소득에 가깝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단기 매매하는 거 그냥 생활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것들 그리고 법인한테 내가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인한테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철저하게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로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법인 돈도 얼마든지 빼서 쓰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 돈 어떻게 빼냐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우리가 10억을 벌 건가요? 20억을 벌 건가요? 네. 그 생각으로 단기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은 내 자본 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 법인으로 단기 매매 사업자로 버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꼭 반드시 나는 단기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선택하시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웬만하면 그냥 법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예. 왜냐, 법인 이거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는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서 자본소득의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 짜릿하고 신나고 좋죠. 주사미도 열심히 합니다. 주사미도 열심히 하지만 결국 제가 이 경매라는 게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경험을 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자본소득으로,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로 내가 한 건 한 건 정말 큰 수익을 거두면서 내 실제 자산이 커지는 경험. 여러분들 단기 매매 사업자 해서 신나서 한우 사 먹고 이러면 내 통장에 남아있는 게 있던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소득으로 정말 큰 홈런을 쳐야지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매매 사업자 짤짤이로는 그걸로는 내 자본이 커지지 않는다. 결국 내 자산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부동산 단기 매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뭘 선택을 못 하시냐면 개인으로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개인으로. 그러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시는 순간 법인하고 개인 매매 사업자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시는 분이 법인을 내지는 않으실 거지만 어찌됐든 개인으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즉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법인을 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법인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단기 매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는 중장기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법인을 하라는 겁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실거주 안 되죠. 전세 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전세 놨다가 내가 전세를 놨지만 카톡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내가 매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계속 증빙하는 캡처 자료를 모아라. 이게 무슨 투자인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개인 매매 사업자 해도 실거주도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세요 그냥. 그냥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거면 그냥 매매 사업자 하십시오.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법인을 하라는 이유가 개인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험을 꼭 하셔라.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면은 대형 아파트 못 하죠. 그래서 경쟁이 떨어져서 제가 저희 쇼츠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주기적으로 올려놓은 영상들, 대형 아파트 1억 뛰기 이런 거를 통해서 자산을 키우는 거지,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대형 아파트는 쳐다도 안 보죠. 결국 그 기회비용을 잃는다. 그 기회비용을. 그래서 제가 법인을 하라는 것이지 법인을 하기 위해서 함이 아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챙겨가기 위해 법인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댓글에 이 얘기를 쓰신 분도 계셨어요. 나는 돈도 없고 초보인데 초보 생각을 모르는 거 아니냐. 내가 매매 사업자로 내 시드를 키워가지고 네가 말하는 중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고, 너가 내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사미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요. 무게 투자, 풀피 투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출발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무게 투자, 풀피 투자.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아요.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세팅하면 내가 내 들어간 모든 투자금 회수되죠. 거기에다가 풀피, 내가 오히려 자본금이 증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낙찰 받았는데 1억 4천에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 투자한 1억은 모두 회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4천만 원의 자본금이 증대된다. 그러면은 그 자본금 증대된 걸로 바로 2호기, 3호기, 4호기로 개수를 쫙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내가 2년 텀, 4년 텀을 가져가다가 하나씩 매도를 할 때마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벌려고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뛰기가 아니라 그게 5천, 1억씩 떨어지는 수익을 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대로 저는 제 자산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그동안 개인 매매 사업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어요. 주사미가
워낙 돋보였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영상을 보셨을 리가 그렇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가 그 부분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조급한 건 당신 마음뿐이다. 바로 조급함을 버려야 부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쓰시는 분도 계셨어요.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세금 늘어나겠죠. 보유세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그 관리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당연히 세금 비용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너 지정 한 방에 양도세 77%를 내실 생각이시면 그거 하세요. 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뭐 마저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리면 보유세 내시겠죠. 보유세 내실 건데 그 보유세보다 더 버시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나는 세금 한 푼도 안 낼 거야. 나는 2달 만에 팔아서 나는 양도세만 낼 거야. 그게 더 큰 손실일 수 있다. 그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거두게 된다면 내가 보유세 1년에 뭐 10만 원은 아닐 거고 뭐 재산세로 내 1년에 내 뭐 한 50만 원 이게 2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돈일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사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사이트 경매마당과 함께합니다. 주인의산 멤버십 그리고 수강생분들 전원 100% 경매마당 무료 쿠폰 2개월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분들, 수강생분들 만약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남겨놓은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얼마든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제가 최고의 교육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주인의산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가 아예 드디어 칼 뺐습니다. 아예 떠먹여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100% 전액 환불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 하고요. 오로지 수익, 경매로 1000만원 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입반 역시 준비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실시간을 통해 저랑 교육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증문즉답을 통해서 가장 효율성 높게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형학원에서 제대로된 질문도 제대로된 답변도 못 받으신 분들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교육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최단기로 완성해드리고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16강으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수강하실 수 있고요. 질문은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이메일이든 어떤 방식이든 찾아주십니다. 네, 메일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나 최단기로 완성해 드리고요. 모든 교육 과정은 제 모든 노하우를 동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수익을 보장해 드리느냐, 저도 시간을 내서 실시간으로 교육해 드리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제 모든 노하우들 다 동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오픈해놨습니다. 주 1회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규제가 정말 남발되고 있죠. 규제 정책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제가 맞춤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들 제가 리스트업 해드리고 있고 그 지역 안에 개별 물건들 직접 픽해드리고요. 그 직접 픽해드린 물건의 입찰가, 매도 목표가까지 산정해서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나 하단의 가입 버튼, 고정 댓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제가 매주 1회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입해 주시면 최고의 선택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 남깁니다. 메일 주시면 제가 내용 살펴보고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사업자 사용 선고가 내렸고 최고의 방법, 최고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여기저기 좀 살펴봤는데 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었고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 기재부의 뭐 유권 해석이 야
그래서 뭐 비규제에 투자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을 보고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 지정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유권에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양도세 77%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혼란이 없으실 거고, 오히려 물론 뭐 제가 그분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선택을 했는데 양도세 77%를 내게 생겼으니 뭐 그 방법에 그 마음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게 도움되는 정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무주택이면 기본과세다. 여러분들 매매사업자인데 무주택이신 분 계세요? 네. 계시다면 네,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그 물건이 완벽하게 내 명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순까지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다. 즉 매매사업자로서 그러니까 회전율이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한데 매매사업자로서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본질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매매사업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용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용 선고가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생기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5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5년 전에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자산을 읽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매매사업자가 그 규제지역 확대로 바보가 됐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뭐 조롱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상황 그리고 더 발전된 미래를 열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영상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정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40%의 그 시청자들이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십니다. 제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